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83강에서는 바로 흉노족을 대항할 수 없었던 환꼬조가 자신의 큰 공주를 흉노족에게 시집 보내려는 계책을 마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민간의 여인을 장공주로 가장시켜 시집 보내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시집간 것이 아니라 환꼬조의 딸이 시집간 것이나 그 명분은 같은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고조를 대신해서 항복했다라는 것은 바로 귀신이 항복한 게 아니라 환꼬조가 항복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민간의 여인을 뽑아서 장공주로 가장시켰지만 그건 실제로 환꼬조의 큰딸이 흉노족의 며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노족에게 자기 딸을 준 명분 또한 걸맞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점은 어불성설이라 말하기를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의의 배반으로부터 진의의 평정까지를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민 8년에 장공주를 흉노 묵특에게 시집 보내자고 바로 유경이 건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노 묵특이 삭고북변한데 자주 북쪽 변방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흉노족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환꼬조의 세력은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꼬조가 그 흉노족을 걱정하자 유경이가 뭔 계책을 내느냐. 천하초정의 사절 피어병하니 천하가 처음 평정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졸들이 병졸들이 그 전쟁에 피곤에 젖어 있으니 더 이상 미가이 무부갸오 바로 이 무로서 굴복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묵특이 살부 대립 그럽니다. 제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대신 왕의 자리에 섰고 자기 어머니 수많은 어머니뻘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력으로 위하니 힘으로써 모든 위세를 떨치는 임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거는 막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이 인호 살자라 그에게는 인호로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능이 적장공주로 쳐지면 참으로 능히 적장공주, 큰 공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삼아주면 이 말은 뭔 말이냐. 흉노 묵특이를 사위로 삼으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큰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저가 반드시 사모해서 알씨를 삼는다는 이 알씨라는 것이 중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궁과 같은 것입니다. 왕후를 삼는다가 알씨는 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태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묵특이 있을 때는 참으로 바로 사위가 되고 죽어서는 외손이 손후가 될 것이니 어찌 일찍이 외손들이 감히 대부 이 할아버지와 얘를 대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애비도 죽인 놈이 장인을 생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애비도 죽이는 처지에 장인을 모시겠다? 그러면 이게 묵특이가 장인 말은 듣고 애비는 죽인다? 이런 어불성설인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꼬조가 여염집에 딸을 하나 데려다가 장공주라 이름해가지고 선우에게 선우의 아내를 삼아주고 유경으로 하여금 바로 결 화친야가다 화친의 약조를 맺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민간의 여인이 선우에게 시집간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황꼬조의 딸이 간 것이나 진배없는 것입니다. 명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사람은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유경도 그러고 황꼬조도 아직 죽을 날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황꼬조가 노망이 들었는지 유경의 말을 사리 없이 살펴들은 것입니다. 소하의 말도 그랬고 벌써 이렇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권력에 벌써 몇 년 도취하면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유경의 잘못된 계책은 자기 말 자체가 전후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전 선왕들은 덕으로 위험을 삼았는데 오늘날에는 사위 삼는 이런 사돈지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세 번째는 애비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사람이 장인이 겁 어디에 있겠느냐. 묵특의 눈에 장인의 안목이나 생각이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유경의 잘못된 계책은 전후 자기 그 말 속에서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사망 후에 말하기를, 건신후가 유경인데 유경이가 말하기를 묵특이 잔적하여 묵특은 잔혹하고 아주 해친 사람이어서 인으로 설득할 수 없다, 인으로 말할 수 없다 하였고, 또한 그로 더불어서 혼인을 하고자 하니 어떻게 이렇게 전후의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느냐, 어긋나냐, 이 소리는. 이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고륙의 은혜와 좀비의 차선은 오직 인의에 있는 사람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소위 부자와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가 있는 사람에게 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서 묵특을 굴복시키고자 하는가? 상세의 제왕들은 이적을 다스릴 때에 굴복하면 그들을 덕으로서 품어주고 배반하면 그들을 위험으로써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지, 혼인해가지고 화친해서 흉노족을 다스렸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세 번째, 애비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에게 장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생각이나 두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묵특은 자기 아버지 보기를 마치 하나의 동물처럼 봐가지고 사냥해버리니 도대체 어디에가 이 부엉, 장인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장인은 관심 밖이에요. 건신지술이, 건신이 이러한 혼인을 통해서 화친을 하려고 하는 거, 참으로 이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미 이건 엉성한 것이다. 하물며 더군다나 이 장공주가 노원공주인데, 노원공주는 이미 조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여자를 뺏어다가 흉노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나라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항제 9년에 가면 승상소하가 다시 상국이 되었다. 이해에 다시 승상하로 상국을 삼아서 소하를 대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갑진 10년이면 황꼬조 죽기 2년 전에 일인 것입니다.
태자 폐위에 맞서서 주창이 간쟁하게 되고 나머지 또 태자의 폐위를 적극적으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척희가 유총어 상하야 척희라는 여인이 황꼬조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생조왕여일이니 조왕여일을 낳는데 상이 이 태자 인약이라야 여기에 말한 태자는 누구냐면 바로 문제예요. 황꼬조 바로 밑에. 그러나 이게 알 수 없는 것이 이 여후의 바로 이 여후만 보더라도 표독스럽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고 황꼬조도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난 아들 태자 문제가 너무 유약해요. 너무 유약하다 해서 욕패지 그를 폐위시키고 조왕을 세우려고 하니 대신들이 간쟁하되 대망령들이라 모두 다 어떻게 하들 못했다 이 말은 황꼬조의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사대부 주창이란 사람이 정쟁지 강연을 조정해서 간쟁하기를 아주 강하게 해요. 남들보다. 하도 그랬으니까 황꼬조가 문기설한데 왜 안 되냐고 바로 그 물음을 거기에 대한 말을 물었더니 이 주창이란 사람이 원래 말을 더듬적거려요. 대신인데도 말이 약간씩 더듬어요. 더듬적거린 사람인데 주창이가 또 성을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 신 구불능언이나 신은 입으로 말을 잘못하지만 이 소리가 말을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러나 신은 기기지기 불가하노니 해서 이 기자를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말을 더듬다 보니까 기자를 두 번 넣은 것이에요. 말을 더듬다 보니까 신은 기필코 그것이 불가한 줄을 압니다. 바로 이 구훌고로 입이 말을 더듬기 때문에 구훌고로 말을 더듬기 때문에 언제나 거듭기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필코 그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하욕패 태자된 폐하께서 태자를 폐위하고 싶은다면 신은 여기도 역시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빼불고 기필코 왕명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을 더듬거리다 보니까 기필코가 또 나온 거예요. 신은 기필코 왕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사고의 주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을 더듬기 때문에 구훌고로 중은 기기라 거듭기기라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기에 보면 고조가 태자를 폐위하고자 하매 자 사기에 쓰인 말이 이렇게 쓰였어요. 사기에 칭호대 사기에 말하기를 고조가 이 태자를 폐위하고자 했더니 주창이 말하기를 신은 직이불가오 신은 기필코 그것이 불가한 줄을 압니다. 이러고 주창이 또 말하기를 신은 기불봉조라 신은 기필코 왕명을 받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 상이 흔연히 소하다. 황꼬조가 이렇게 충직한 신하가 있는 것을 좋아하여서 만면에 웃음을 띠는 여유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자 폐위를 접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신이 진이의 손을 맞잡고 진이로 하여금 배반을 사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한신은 모반을 꿈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황꼬조 10년 진이의 모반을 꿈꾸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예상이 양하우 진이로 상국을 삼아서 조대의 변방 병사를 감독해 하였는데 진이가 과사 회음한데 진이가
회후물을 집을 찾아 지내가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별을 고하자 회의무 설기수하고 회의무가 그 진이의 손을 꽉 잡고 벽 좌우하고 좌우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탄식을 합니다. 공소고는 지금 공이 거처하는 그 지방은 조와 대라는 이곳은 천하 정병처야오 천하의 가장 정병들이 모인 곳이다. 그곳이. 그리고 공은 폐하지 신행신야라 폐하가 가장 믿고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이는 공반이면 사람들이 당신께서 모반을 했다라고 말하면 폐하 필불신이라가 폐하는 반드시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모반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것이 세 번째에 이르게 되면 필로이 자장하리니 반드시 성을 내면서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여기 천하 내에서 가운데서 중자가 내에서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자 진유가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에 수여 왕한등반하야 그래서 9월에 마침내 진이가 왕한등과 모반을 해가지고 자립이 대항하고 스스로 서서 대왕이 되고 검략조대원을 조와 대의를 위협해서 공략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한신의 생각대로 상이 자격지러니 상이 스스로 진희를 공격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단에 이르러서 조합니다. 희, 불, 남거 한단하고 진희가 남쪽으로 한단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자, 한단 땅을 점령하고 그래갖고 장수를 가로막지 않을 불자가 여기서 새긴 것입니다. 다시 하면 진희는 남쪽으로 한단을 점거하고 장수를 가로막지 않으니 오직이 무능이로라 나는 그가 능히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저거 잡혔다. 자, 그리고 상이 영주창으로 주창이라는 장수로 하여금 왜 여기에 조나라의 장사를 썼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진이가 배반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조나라 장사로서 가히 령장장이라는 것은 하여금 장수를 삼을 만한 사람을 선발케 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견사인연을 바로 이 주창이가 아래요 네 사람을 친견토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환고조로 가서 찾아뵙도록 인사를 시킨 것입니다. 인사시키러 갔더니 환고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고조가 거만스럽게 꾸짖기를 수자 능장호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 어리석은 애들이 장수나 해먹겠냐? 이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애들이 장수나 해먹겠냐고. 그러자 네 사람이 부끄러워서 모두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 모르고 바로 고개를 숙였더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굴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황고조의 특유한 방법, 이렇게 먼저 굴복시켜 놓고 뒤에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하는 것. 봉각 천호하여 각기 네 사람에게 1,000호씩 땅을 봉해줘가지고 이위장하니 장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렇게 모멸하더니 갑자기
공을 세우기도 전에 천호의 땅을 봉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야 좌우에서 신하들이 간하기를 금에 봉차 학원인이 있고 지금 이 무슨 공이 있까니 이렇게 땅을 천호를 봉해주시는 것입니까? 상화 비여소지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지. 너희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이가 배반해가지고 조나라와 대라는 땅은 모두 진희의 소유예요. 지금 내 땅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천호를 봉해줬다 하지만 실제 땅이 아니에요. 진희를 정복하고 나면 천호를 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공문서, 천호는 받지도 못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천호를 봉하여 준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흔한 말로 하면 이건 공수표예요. 지금 진나라와 조나라와 대나라 땅은 모두 진희의 소유이니 내가 이 우격으로서 이 경문으로서 천하의 병사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데 미우지자니 오지를 않는다. 빨리 와서 같이 합류해서 정벌을 하자고 불러도. 그럼 걔는 오늘날 이 계책은 유독 한단 중병이라 유독 조나라 이 한단에 있는 병사들이다. 다른 나라는 안 오는데 한단 사람들만 왔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 사천호를 아껴가지고 조나라의 자제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 조나라의 다른 제후들은 천하의 병사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조나라 사람들이 먼저 와갖고 있으니 먼저 온 공로로 사천호에 미끼를 물려주면 조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바로 거기까지 한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 다 선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산이문 희장이 개고 가인하고 바로 한꼬조는 진희의 장수들이 모두 다 옛날 장사꾼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장사꾼이라는 것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지 소위 여지으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줘야 할 줄을 알겠노라. 이게 뭐겠어요? 내다 이 금으로 구희장하니 이에 금으로써 이에 대부분 금으로써 진희의 장수를 사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진희의 장수들이 많이 항복하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모든 건 끝나버린 것입니다. 동래여시왈 거세 이자 경포하고 지난날에도 거만하게 걸터앉아 발이나 시키면서 경포를 기세를 꺾어버렸고 그런 뒤에 경포가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자 뒤이어서 왕자처럼 휴장과 이런 것을 모두 마련해줬고 또 여기에서도 만매 이자 조장하고 거만스럽게 꾸짖어가지고 조나라 그 네 장수를 꺾어놓고 길을 꺾어놓고 뒤이어서 천호의 후로서 봉하여. 그럼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썼느냐? 두 차례. 바로 황꼬조는 먼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모욕을 줘버린 거예요. 먼저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큰 은총을 베풀어 본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러한 권모술수가 모든 호걸들을 전도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지단해하니 단해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환꼬조의 속셈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황꼬조가 소위 능고무일세라 한 세대를 그야말로 마음대로 고무시키면서 주물떡거릴 수 있었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한신이 말했던 선장장법이에요. 아주 장수들을, 바로 이 장수들을 잘 거느리는, 장수 거느리를 아주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황꼬조의 사람을 다루는 뛰어난 재간이라고 동래여 씨가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황꼬조라고 하는 사람은 장수들을 사람을 부려서 전쟁터에서의 용병하고 이런 데는 뛰어난 면모가 있고, 반대로 천하를 얻어놓고 정치한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선동정치를 잘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정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에는 뛰어나는데 안정된 정치에는 영 실력이 뒤따르지 못한 통치자들이 근대에까지도 사실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혁명과 선동에는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정작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의 통치에 부실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황꼬조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쓰고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방법에 있어서는 황꼬조의 뛰어난 면이 있지만, 정치한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소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혁명과 선동에는 뛰어나지만, 다시 말하면 마상정치는 뛰어나지만 수성시대에 천하를 모두 평정한 시대의 정치는 상당한 결격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